문제 풀기에 앞서서 하나 알고 가면 좋을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fx가 이렇게 있어요. 제일 기본적으로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여기 왼쪽의 교점의 x좌표 1, 여기를 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f1과 f2가 둘 다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결국에 fx라는 것은 1을 넣어서 0, 2를 넣어서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x-1과 x-2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최고차의 개수를 뭐 p라고 하면은 앞에 p만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x축이 아닐 때가 문제죠. x축이 아니면 어때요? 얘가 만약에 y는 3이라는 이런 상수함수라고 한다면, 그래도 마찬가지로 우리 fx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마치 x축처럼 얘를 근으로 생각하자. 그럼 어때요? x-1을 인수로 갖고 x-2를 인수로 가지면 되죠. 그런데 x축이 아닐 때에는 그대로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최고차의 계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자, 요거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x축이 아닐 때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조금 이따가 다시 증명까지 해볼게요. 자, 심지어 요게 상수함수가 아니라 직선일 때도 성립합니다. 요렇게 기울기가 있는, 우리 아직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 y는 2x 플러스 1과 여기 1에서도 만나고 3에서도 만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fx라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x축이 아닐 때도 마치 x축처럼 그냥 인수정리를 쓰자. 그럼 x-1, x-3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축이 아니니까 상대방을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고요. 이 직선을 그대로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최고차의 계수는 여기다가 반영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가능한지는 자, 해볼게요. 두 함수를 이렇게 볼게요. fx라는 2차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gx라는 1차 함수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두 함수의 교점을 이렇게 알파와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두 함수의 만나는 교점의 x 좌표는 방정식의 무슨 근이에요? 그렇죠. 실근이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 fx equal gx라는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이 알파와 베타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그대로 이항을 해보면 fx-gx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실근 역시도 알파와 베타겠죠. 그냥 이항만 했잖아요. 근이 바뀔 리는 없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 fx 빼기 gx라는 이 녀석을 하나의 hx라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무슨 함수예요? f는 2차 함수였어요. g는요 1차 함수였어요. 2차 함수에다가 1차 함수 빼봤자 여전히 2차 함수일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2차 함수인 hx가 0이 되도록 하는, 다시 써보면 hx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뭐였던 거예요? 알파와 그대로 읽어보면 베타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hx를 어떻게 추론할 수 있어요? 인수정리를 이용하면은 알파를 넣어서 0이 되고 베타를 넣어서 0이 되는 거니까, hx라는 것은 x-알파를 가지고 있고 x-베타를 가지고 있겠죠. 끝난 거죠. 그런데 최고차항의 개수만 생각해 주면 되죠. 자, hx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누구를 따라갈까요? 그렇죠. 당연히 fx죠. 얘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f에다가 1차를 빼봤자 이 녀석이 x제곱으로 시작하면은 hx도 x제곱으로 시작하겠죠. 따라서 fx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뭐 p라고 해보면 여기 앞에다가 p만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fx죠. 그러면 h에다가 다시 f를 대입을 해보면 어때요? fx 빼기 gx라는 이 녀석이 얘가 p 곱하기 x-알파, x-베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gx를 어떻게 하면 돼요? 넘기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gx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직선으로 일반화 시키긴 했지만 상수함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기억해 주면 돼요. x축이 아닐 때에도 다른 교점이 있으면 상대방을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써보면 뭐 x제곱 플러스 땡땡땡 이렇게 나오겠죠. 그랬을 때 지금 f1이 4이고요. f2는 6이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우리 fx를 다이렉트로 추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수정리 못 쓰죠. 그래서 fx를 그냥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두고 미지수가 두 개니까 관계식 두 개로 잘 연립해서 풀 수 있어요. 괜찮아요. 나쁜 풀이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2학년 되고 3학년 되면은 3차 함수도 배울 거고 4차 함수도 배울 거예요. 미지수가 점점 늘어나겠죠. 두 개일 때는 괜찮았는데 세 개가 되는 순간 엄청 지저분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연립해서 푸는 방법은 줄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차 함수를 그래프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있을 거고 어딘가에 1,4라는 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어딘가에 그쵸? 2,6이라는 점이 이렇게 있겠죠.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 아직은 안 하긴 했지만 살짝 요거 기울기랑 지나는 점 써면 되겠죠. 그럼 어때요? 기울기는 x 증가량이 1, y 증가량 2니까 기울기가 2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2x로 시작할 거고 1,4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2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아까랑 상황이 똑같잖아요. 아, 요 fx라는 녀석은 이 직선과 1과 2에서 만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fx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바로 다이렉트로 x축처럼 x-1, x-2 그리고 누구를 더해줘라? 상대방. 직선을 그대로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 1이라고 했잖아요. 끝난 거죠. 이렇게. 남들 다 우리 연립방정식 풀고 있을 때 그냥 바로 fx를 결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는 거죠. 자, 요 얘기가 첫 번째 얘기입니다. 오늘 할 얘기가 좀 많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교점은 교점 중에서 1차의 교점이라고 할 겁니다. 1차의 교점. 예를 들어 여기 1, 여기 3 다시 x-1을 몇 개? 한 개 가지고 있습니다. x-3을 몇 개? 한 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두 개를 가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간단합니다. 자, 꼭지점의 좌표를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가 a, b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 2차 함수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방법 알고 있죠? 어떻게 써요? 그쵸? x-a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b라고 썼었죠. 이렇게. 그래서 얘도 우리는 앞으로 이 a라는 교점을 2차의 교점이라고 볼 겁니다. 어때요? 접하는 점이기 때문에 2차의 교점이라고 볼 거고 얘가 x축이었으면 그냥 x-a의 제곱만을 갖는다 라고 끝내면 돼요. 근데 마찬가지 논리가 성립합니다. x축이 아니면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증명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증명을 생략할게요. 아, 그래서 우리는 얘가 x축 혹은 상수함수가 아니더라도 이런 기울기가 있는 직선과 접할 때 역시도 똑같은 논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얘가 1이고 이 직선이 y는 뭐 3x 플러스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fx 어떻게 추론할 수 있겠어요? 더 빠르겠죠. x-1을 몇 개? 접하는 교점이기 때문에 아, x-1을 두 개 가지면 되겠구나. 그리고 최고차항의 수 1이라고 해보면 누구를 더해주면 돼요? 3x 플러스 1을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2차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올 인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로 fx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2차 함수 fx와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그랬을 때 점 P의 x좌표의 최대값을 구하라라고 했네요. 자, 일단 가라는 조건부터 볼게요. 함수 fx와 직선 y는 x는 원점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어요. 그림 그려야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우리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2라고 했으니까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될 거고 요 2차 함수랑 누구랑 y는 x라는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난대요. 이렇게. 얘가 y는 x,
얘가 지금 y는 fx라는 2차 함수. 요 왼쪽의 점을 p라고 하고 오른쪽의 점을 q라고 해볼게요. 실제로 요 얘기를 했네요. 다라는 조건에서 p의 x좌표는 점 q의 x좌표보다 작다. 즉 p가 왼쪽에 있는 상황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라는 정보는 지금 요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단 pq는 원점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라는 조건을 보면은 gx라는 그래프가 마찬가지로 y는 x랑 p라는 점에서만 만난대요. 자, 2차 함수가 직선이랑 한 점에서 만나려면 접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근데 이제 gx라는 함수는 최고차의 계수가 마이너스 1인 함수이고 p에서 접하려면 어떻게 그려줘야겠어요? 이렇게 그려줘야겠죠. p에서 접하게끔. 이런 식으로 gx의 그래프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로 당연히 해석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라는 조건을 보면은 점 P의 좌표, 요거는 해석했고요. OP의 길이와 PQ의 길이가 같다라고 했네요. 우리가 지금 아는 거는 P점과 Q라는 점을 아는데 O라는 점 어디인지 모르죠. 근데 O라는 원점은 이 직선 위에 있겠죠. 당연히 어때요? 여기 있으면 되겠죠. OP의 길이랑 PQ의 길이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조금 더 왼쪽으로 이렇게 당겨 볼게요. 그래서 대충 이 정도의 O라는 원점이 있을 거고, 아,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라는 정보를 준 거구나. 그럼 우리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직각삼각형 그릴 수 있어야겠죠. 요거는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죠. 평행선 정리.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보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그러면 빗변의 길이 비율은 밑변의 길이 비율이랑 동일하다. 또한 높이의 길이 비율이랑도 동일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뭐야? 요 길이가 1대 1이면 얘도 1대 1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얘는 원점이네요. 그러면 요 길이를 뭐라고 잡아주면 되겠어요? 그냥 뭐 미지수를 세팅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a라는 미지수를 도입합시다. 자, 그러면 요 길이를 a라고 두면은 점 P의 좌표는 a가 될 거고 점 Q의 좌표는 2a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점 P의 좌표를 a라고 표현하는 순간 문제 풀기도 굉장히 편해졌죠. 결국에 a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뀐 겁니다. 되겠죠? 그리고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다라고도 했고 평행선 정리에 의해서. 자, 그럼 어쨌든 여기까지 왔는데 요거를 기준으로 우리는 이제 fx와 gx를 구체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fx 어떻게 구체화시킬래요?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했어요? 요것만 읽었으면은 fx는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gx는 또 다른 이차함수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미지수가 엄청 많잖아요. 그럼 이렇게 4개로 하고 다 연립을 하면 언제 풀어요? 너무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해 보면은 어때요? gx 먼저 생각해 봅시다. gx라는 녀석은 어때요? y는 x라는 녀석과 a에서 2차의 교점을 가지죠. 접합니다. 따라서 방금 얘기했죠? gx는 x-a를 몇 개? 2개 가지고 있고요. 최고차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누구를 더해주면 돼요? 상대방을 그대로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요 직선을. 괜찮죠? 그러고 보니까 어때요? gx를 미지수 a에 대한 식으로만 표현을 한 겁니다. 미지수를 굉장히 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fx라는 녀석도 해보면 얘는 y는 x라는 직선과 어때요? 요 점과 요 점에서 a와 2a에서 만나니까 아하 1차의 교점 x-a도 가지고 x-2a도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고차의 개수는 2라고 했으니까 앞에다 써주면 되고 x를 그대로 더해주기만 하면 끝나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어때요? 결국에는 미지수가 a 하나만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여기서 결정해주면 끝나겠죠. 되겠죠? 자, 마무리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전개 정도는 해줘야겠죠. 우리 fx 전개해보면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2a제곱이 됩니다. 에다가 x를 더해주는 거니까 2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6a에 대해서 x가 될 거고 플러스 4a제곱이 되겠네요. 자, gx도 우리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x가 되나요? 그죠? 그 다음에 x도 더할 거니까
1 더하기 2a에 대해서 x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상수항은 빼기 a제곱이 되겠죠. 자, 정리해보면 2x제곱 지워져서 x제곱 하나 남을 거고 1창에 계속 더해주면 어때요? 2 빼기 4a가 되죠. 에 대해서 x 그리고 플러스 상수항은 3a제곱이 됩니다. 이게 바로 f와 g의 합이 될 거고 그 녀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요거 말 헷갈리면 안 되죠. 판별식 써주면 되겠죠. 2차식이 항상 x축보다 떠 있거나 만나야 된다. 즉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주면 되겠죠. 자, 판별식 쓸게요. 짝수 써주는 게 좋겠네요. 요거 절반 해보면 1-2a의 제곱은 빼기 ac니까 3a 제곱이죠.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자, 정리해보면 4a 제곱 빼기 3a 제곱이니까 a 제곱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2짠짠 4a 그리고 플러스 1. 그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근해공식 써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a는 요것도 짝수로 갑시다.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1이죠. 그래서 루트 3이 됩니다. 정답은 뭐겠어요? a의 최대값을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실제로는 요거 2차 부등식을 푸니까 한 번은 작은 거부터 큰 거가 되겠죠. 요 2차 부등식의 해는 2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그런데 a의 최대값, 즉 p의 x좌표를 우리가 a라고 놨잖아요. 그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 더하기 루트 3, 2번이 되겠죠.